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월요일장인데도 불구하고 강했습니다. 하지만요, 강한 시장 속에서 그 시장을 이끄는 주체들은 조금씩 바뀌는 모습입니다. 이 움직임을 여러분들도 포착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오늘은 이지환 전문가님과 함께 하는 날이죠. 시장에 대한 분석부터 종목 이야기까지 나눠볼 테니까 채널 끝까지 고정 부탁드립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월요일 배트맨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네, 저희 배트맨의 대들보 같은 존재시죠. 이지환 전문가님 모십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활짝 열어두고 출발을 하는데요. 서울경제 이지환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QR코드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금 이 QR코드 하단에 나가고 있는 걸 카메라 어플로만 갖다 대셔도 바로 입장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오픈 채팅방 지금 현재 400명 넘는 분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흐름 못 잡겠다 아니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지금 바로 입장 부탁드립니다. 자, 본격적인 강의에 오늘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과 시장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정말 말씀해 주신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수급이 굉장히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삼성전자는 2% 넘는 상승폭을 보였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은 한마디로 외국인들이 이제 혀를 찔렀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 동안 이제 미국 시장 IT 대형주 조정이 좀 이어졌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주말 동안 계속해서 IT 섹터에 대한 우려감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제 외국인들은 지난주에 IT 섹터 조정받을 때도 계속해서 저가 매수했는데요. 오늘은 주식, 선물, 옵션까지 전부 다 공통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특히 IT 섹터의 매수를 강하게 좀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개인들은 IT 섹터 어렵다는 부분 때문에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사실 이제 급등락이 좀 반복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버티기가 힘든데 반면에 이제 바이오 섹터 테마주들이 이제 급락을 하면서 시장은 이제 제가 이제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대로 좀 변화가 좀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변화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행동하기가 이제 어려운 상황에 점점 몰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과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오늘 집중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특히 최근에 코로나19 관련된 바이오 업종들, 치료제 관련주들이 줄줄이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알고는 있었지만 대응의 영역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오늘 강의 함께 들으시면서요. 이번 주 전반적인 전략을 함께 챙겨가 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그럼 오늘 강의도 바로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은 이제 증시 키워드로 알아보는 시장에 대한 우리가 좀 인지해야 될 부분들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시장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한 2, 3주간 계속해서 제가 테마주에 대한 이제 우려감을 좀 말씀드렸고 특히 이제 지난주에 제가 그 바이오 테마주에 대한 우려감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 신용 융자액이 굉장히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데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신풍제약이 하한가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이제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좀 체크를 좀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주간 수급 현황과 미국 주도 섹터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주간 투자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현재 이제 아마 최고 관심이 많은 부분은 결국 이제 신풍제약을 비롯한 바이오 테마주의 급락 이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이 부분은 대응한다기보다는 이제 선제적 조치가 좀 들어갔어야 되는데 지난주에 예를 든다면 미국 시장은 이미 바이오 테마주들이 지난주 중반 이후에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금요일 날 신풍제약이 급락을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 사실 이제 리스크적으로 선제적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라든지 백신 그리고 마스크를 비롯한 장비 소모품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좀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가 있었는데 이제 요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사실 개인적으로 인지를 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보시면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개인 융자, 신용 융자액이 13조 5천억을 넘어섰는데 사실 이전에 최고치가 한 10조를 살짝 넘는 부분이었습니다. 코로나19 급락 전에 미국 시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는 그 시점에서 한 10조 원 정도 내외로 있었는데 코로나19 급락 때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급격히 6조 원대로 줄었다가 최근에 다시 보시면은 직전 고점을 넘어가면서 13조가 넘는 금액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 금액이 좀 몰려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렇게 빚을 끌어와서 투자를 했는데 그 투자했던 섹터를 보면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바이오 섹터의 70% 정도 먼저 유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신용융자액의 거의 70%가 바이오 섹터에 거의 몰입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한 20%가 언택트 관련된 주에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잘 보신다면 개인 투자가분들이 어느 정도 매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은 바이오 테마주에 몰려 있고 최근에 굉장히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증시로 새로 유입되는 분들은 언론에서 계속해서 언택트와 관련된 부분 얘기를 하니까 아무런 인지가 없는 상황에서 언택트 쪽에 그냥 몰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섹터를 합치면 90% 정도 지금 몰려 있는데 상당히 이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지난 주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지금 굉장히 이제 우려스러운 상황이 좀 나왔는데 먼저 이제 바이오 테마주에서 보시면은 신풍제약이 7월 24일 날 상한가에서 금요일이었죠. 바로 마이너스 15% 하락으로 들어갔고 여기서 시간에 걸해서 바로 하한가까지 진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산술적으로 좀 보신다면 이날 상한가에 진입한 개인은 그냥 하루에 거의 반토막입니다. 그렇죠. 하루에 반토막인데 오늘 다시 하한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체 자산의 한 70, 80%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 이틀 만에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제 이게 테마주의 무서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풍제약 같은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이슈화 됐는데 이게 테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제가 노란톡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말라리아제로 코로나19 치료제로 득한 나라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항말라리아제 굉장히 곽강을 받다가 결국 폐로 전이된 코로나 환자에서는 효과가 없다라는 거고 코로나19 치료제는 거의 중증 환자에 투입되기 때문에 이미 폐에 전이된 환자들이 대다수인데 폐에 전이된 환자들이 효과가 없다. 이 허가가 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미리 충분히 인지가 되고 있는데 너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고가 좀 약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신풍제약이 계속해서 상한가를 지금 들어갔던 부분에서 바로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매수했던 부분들에 비하면 아직 거래량이 많이 나온 건 아니라서 아마도 내일이나 모레에 한 번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바이오 테마주에 물려 있으신 분들은 혹시나 이번 주에 지금 거래량으로 보면 반등이 제 생각에 나올 것 같은데 반등이 나올 때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청산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지 혹시나 다시 상승 전환 이렇게 오해를 하시면은 굉장히 이제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이 만약에 코로나19와 관련된 바이오 테마주들이 반등이 나오면 무조건 청산하는 기회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이 바이오 테마와 관련된 부분을 좀 보시면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백신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마스크를 비롯한 소모품과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치료제나 백신은 이미 미국 시장에서도 큰 폭으로 꺾이고 있습니다. 같이 꺾이고 있고 소모품 같은 경우는 마스크나 지금 현재 기대치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뭐 진단 키트나 이런 부분인데 실적이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게 나올 때 급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면은 지금은 바이오 테마주들은 굉장히 이제 앞으로 험난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이 바이오 테마주와 어떻게 보면 주도 섹터가 극과 극의 길을 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 바이오 테마주들이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반대로 이제 주도주는 이제부터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다수가 몰려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지 못한 개인들이 주도주로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청산해야지만 주도주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 기회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이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20년 넘게 주식시장에 있으면서 늘 똑같이 겪어왔던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별로 설득할 게 없지만 그냥 이번에도 똑같은 과정을 겪는구나라는 그런 정도의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죠. 반면에 이 바이오 테마주와는 다르게 바이오 시밀러나 혹은 최근에 이제 SK를 중심으로 해서 글로벌 파트너사 신약 추진해서 신약이 나오는 쪽은 이제부터 제대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이제 바닥권이 좀 다다른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도주들은
최근에 몇 달 동안 이 테마주에 밀리면서 실제로 시세를 최근에 한 달 정도 이상 좀 못 낸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테마주가 깔아지면 IT 섹터의 주도주나 바이오 섹터 내에서 주도주들은 오히려 이제부터 상승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신다면 지금 현재 시장이 이제 급격히 이제 주도주로 오늘 특히 수급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제는 좀 공격적으로 좀 삽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저가 매수 단계였다면 지금은 그냥 대놓고 알 수 있을 만큼 IT 섹터 쪽이나 바이오 섹터 쪽을 사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는 대놓고 사더라도 개인 투자가분들이 따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를 정리해야 여기를 따라갈 수 있는데 이제 그럴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안타깝지만.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결론은 지금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지금 몰려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반대로 제가 이제 차트를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게 IT 차트입니다. IT 업종 차트인데 코로나19 급락대 고점을 못 넘어간 섹터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냥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코로나19 급락대 섹터 대부분 근처까지 가 있는데 IT 섹터는 보시면은 반등을 줬을 때 박스를 형성하고 박스를 형성하면서 어떻게 보면 매집 구간에서 지금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하반기에 IT 섹터가 주도 섹터야. 2차 전지나 5G나 MLCC나 뭐 기타 등등 비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올 거라고 실적이 가장 좋을 거라고 하는데 차트를 보면 지금 직전 고점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매집된 부분이 이제 뭡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싸다라는 거죠. 다른 섹터에 비해서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차트가 지금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 지금 와서 왜 IT를 사는가? 싸기 때문이죠. 메리트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좀 인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코로나19 이후에 주요 업종의 등락률을 한번 업종이 어느 정도 회복됐나를 볼게요. 제가 음식료 업종 한번 괜찮다는 말씀드렸죠. 음식료 업종은 이미 직전 고점을 넘어서서 124% 올라가 있습니다. 화학도 지금 100% 넘어갔고요. 제약바이오가 가장 크게 올랐는데 160%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실제로 테마주도 들어와 있고 주도주도 들어와 있으면서 지금 다 물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큰 폭을 올랐고 반면에 철강은 96%, 운송장비는 90%, 전기전자는 9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보면 넘어가지 못한 섹터 중에서 싼 가격대에 있는 업종들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지금 주도 섹터도 있다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잘 보시면 최근에 한 2, 3주 동안 가장 업종 수익률이 좋은 데가 철강과 운송장비와 IT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뭡니까? 훨씬 수익률 좋게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격적 메리트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보신다면 전체적인 지금 이제 업종은 좀 명확하게 지금 구분이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6월달 급락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 들어와 있었는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이제 서서히 윤곽이 잡힌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윤곽은 잡히는데 개인들이 포지션을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다라는 거죠. 최근 이제 IT 섹터가 한 달 정도 하락 진행되느냐 안 좋으냐. 솔직히 말해서 지난 주말까지만 해도 이번 주 일요일까지 어제까지만 해도 굉장히 부정적인 뉴스밖에 안 나왔습니다. 심지어 뭐 90년대 닷컴 버블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뉴스들도 나오면서 굉장히 어렵고 테슬라, 뭐 애플 이번 주도 계속 그럴 것이고 앞으로 그럴 것이다라는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한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이 섹터가 만약에 못 가면 다른 섹터가 이 IT 섹터 넘어서 갈 수 있느냐라는 하반기, 3분기, 4분기를 좀 보셔야 되고 그러면 이 섹터가 굉장히 어렵고 안 되는데 왜 외국인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IT 섹터만 계속 사냐는 거죠. 벌써. 그 부분 좀 보신다면 최근 삼성전자가 고점을 한번 괜찮은 조정을 받았고 오히려 잠정 실적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이중 고점 형성하는 차트상에 보면 굉장히 어려운 구간이 나왔는데 그 나온 구간을 보면 최근 한 달간 삼성전자는 뭐냐면 외국인들이 무려 3,700만 주나 샀습니다. 오늘 하루만 외국인이나 기관이 1,000만 주 샀죠. 굉장히 IT 섹터 안 좋다라는 상황에서 오늘만 1,000만 주 샀고 한 달간 지금 2달간 한 3,700만 주 외국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도 1,000만 주 사고 있고요. 개인만 지금 현재 3,000만 주 이상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IT 섹터가 안 좋다. 계속해서 기간 조정의 양상, 가격 조정의 양상을 겪는데 외국인들은 왜 이렇게 많이 사냐는 거죠. 제가 한 2달 전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삼성전자가 기간 조정의 양상을 겪을 때 물량을 넘기지 말라는 말을 제가 굉장히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 구간 4만 원 후반대, 5만 원 초반대 요 구간을 잘 견디면 굉장히 내년에 올해 말 내년에 가서 직전 코로나19 직전 고점 6만 원대를 분명히 넘어갈 것이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면서 기간 조정을 겪을 때 물량을 넘기지 말라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보시면은 지금 물량이 급속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이제 테마주에 몰려 있고 주도주는 다 팔고 있고 쉽게 얘기하면 주도주 팔고 여기다가 보태서 신용까지 받아서 테마주 들어가는 이제 그런 형국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을 좀 강도를 세게 드리는데 그 이유는 굉장히 우려했던 부분을 몇 주 동안 제가 여기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드렸는데 상당히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은 건 아니니까 우리가 좀 냉정하게 시장을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번 주 주간 수급 현황을 좀 보면 지난주에 수급 현황을 보면 이렇습니다. 개인이 1조 4,500억 매수를 했습니다. 나쁘지 않죠. 매수했다는 자체는. 기관이 한 1조 7,500억 정도 매도를 했고 외국인은 야금야금 매도를 하면서 비주도 섹터를 팔고 주도 섹터를 사면서 그 매수 물량이 드러나지 않다가 이제는 점점 매수 물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죠. 샀다 팔았다를 반복시키면서 굉장히 교란을 시켰는데 계속해서 보면 이제는 대놓고 매수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그러면 외국인들의 매수 강도가 지금까지는 IT나 바이오 주도 섹터 일부에서 저가 매수 형태에 들어왔다면 지금 뭡니까? 이제 가격을 조금씩 끌어올릴 수 있는 형태의 매수 형태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지금 레벨업 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인지를 하셔야 되겠고 개인들은 많이 매수를 했지만 지난주 금요일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주도 섹터에서 계속해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샀던 종목이 IT로 시작해서 지금은 점점 누구도 관심 가지지 않는 섹터 쪽에 지금 몰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 관심 가지지 않는 비주도 섹터에 몰려 있느냐? 그 테마주라는 거죠.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수급이 그런 식으로 많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게 좀 보셔야 되고요. 코스닥에서도 개인이 한 4,450원 매수를 했고 기관은 1,600 매도, 외국인은 한 1,400 정도 매도했는데 코스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바이오 테마주 아니면 언택트 관련된 종목에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두 섹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 거죠. 언택트 관련된 부분도 테마로 시작해서 섹터로 올라가냐 못 올라가냐라는 그 분기점 갈림길에 있었는데 지금 보면 대부분 종목들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상당 기간 아마 조정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럼 지금 어느 정도 가열권에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되고 가격적인 괴리감이 지금은 굉장히 커져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꼭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섹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를 샀는지. 개인이 집중적으로 샀다 보면 서비스, 통신, 유통 하나도 주도 섹터가 없습니다. 그렇죠? 전부 다 비주도 섹터에 있는 부분들을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고 외국인은 매수했던 부분이 보시면 IT가 끊임없이 들어가고 화학, 철강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이 부분은 뭡니까? 경기에 민감된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랬죠. 화학은 최근에 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오는 이유가 말씀드렸지만 정유화학 쪽보다는 수소화학이 아니라 IT 섹터 소재와 관련된 수소차 소재와 관련된 이 소재와 관련된 섹터 쪽에 오르면서 화학 섹터가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철강도 일부 현대제철과 같은 부분에서 뭔가 한골 탈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해야 되고 기관은 운송장비나 철강 거의 뭐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도 역시 개인들이 매수했던 업종은 주도 섹터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도했던 업종을 보겠습니다. 매도했던 업종을 보면 당연히 개인은 철강이나 IT 지금 한창 이제 추세가 나는 종목 혹은 앞으로 날 수 있는 종목에서 주도 섹터 쪽에서는 매도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당연히 비주도 섹터에서 매도를 하고 있고 특히 운송장비와 관련해서 지금 단기 가격권에 올라와 있는데 현대차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외의 실적 정말 호실적이 나왔고 여기에 수소차 관련 부분에서 모멘텀이 불면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을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은 현대차는 분명히 앞으로 지금은 아니지만 차기나 차차기의 주도주에 들어갈 수 있는 섹터는 맞습니다. 수소차와 관련돼서. 근데 지금부터는 시장 상승을 좀 뛰어넘는 상승보다는 시장과 맞춰서 정도 올라가는 정도, 그러니까 평균 정도로 일단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관이 매도했던 업종은 IT 일부하고 서비스업, 교차되는 차익 거래이기 때문에 특히 영향 없고 특히 지난주에는 기관들이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IT 쪽에서.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선물로 조절하는 매도 물량인데 결국 IT 쪽에서 나오는 프로그램 매도 물량을 대부분 외국인들이 매수 쪽에서 다 받아갔다는 거죠. 그러면 외국인들은 지금 분명하게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이제 어디에 사고 싶은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근데 왜 우리가 접근을 못하냐면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은 뭡니까? 심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강한데 방송이나 언론이나 포털이나 인터넷 틀면 어때요?
전부 IT 섹터 조정만 나옵니다. 힘들다, 조정이다, 계리감 나온다, 테슬라 굉장히 위험하다, 어떻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쉽게 접근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런 부분을 좀 명확히 봐야 되는데 지난주에 금요일 날 인텔이 폭락을 하면서 주말에 또 뉴스가 쏟아졌죠. 왜냐하면 인텔은 결론적으로 폭락하게 되면 메모리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덩달아 어려워진다, 폭락한다 이런 부분에 뉴스가 쏟아졌는데 제가 일요일 날 온라인 강연을 하면서 말씀드렸죠. 그렇지 않은 뉴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경향이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노란톡방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결국 올랐잖아요.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비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여야 되는데 주말에 나온 뉴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옥석 가리기를 충분히 잘 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개인은 계속해서 테마주로 몰리고 있습니다. 주도 섹터는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IT를 저가 매수해서 드러나지 않는 조금씩 매수를 하다가 이제는 대놓고 그냥 공격적으로 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고 경기 민감주 쇼크업을 한다. 특히 화학이나 철강, 특히 철강이나 이런 쪽을 보면 뭐냐면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뭐냐면 쇼크업을 합니다. 그쪽으로. 그러니까 철강도 마찬가지인데 대부분 쇼크링 물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시장이 상승할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한다는 겁니다. 외국이나 기관은. 그러니까 계속해서 시장이 6월달 이후 조정받는데 조정받을 때 오히려 이런 쇼크버링, 경기 민감주 쇼크버링을 하면서 뭡니까? 시장이 상승한 게 대비하면 뭡니까? 앞으로 하락할 것이냐 상승할 것이냐를 우리가 논한다면 기관이나 외국인 같은 시장의 주체들은 뭡니까? 올라갈 것에 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해서 우리한테는 어려운 모습이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뭔가 지금 시장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 기관은 단기 차익 거래에 집중하는데 특히 이제 기관 매물을 따라다니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근에. 왜냐하면 단기 상승 이후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에서 급락이 하는 종목들이 속출하거든요. 기관에 매수했던 종목들은. 물론 주수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연결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물량을 외국인들 저가에 다 받아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좋은 모습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급락이 큰 상관은 없지만 비주도 섹터에서 잘못 기관 물량에 따라 들어가면은 굉장히 큰 코를 다칠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간 수급 현황은 거의 한 3, 4주째 똑같다. 개인은 주도 섹터 팔고 테마주 사고, 외국인은 주도 섹터 저가에 매수하고 경기 민감주 쇼커버링하고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미국 이제 주도 sektor에서 특징 있는 종목을 잠깐 볼 건데 테슬라가 지금 현재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을 받았습니다. 차트 잠깐 볼게요. 테슬라 보면 굉장히 크게 급등을 했다가 지금 보시면은 실적 발표 후에 조정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좀 박스권을 형성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조정을 한번 겪고 기간 조정을 겪고 그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삼성전자 실적 발표처럼 실적 발표나 하락하고 기간 조정 겪다가 지금 삼성전자 보면 이미 이제 직전 고점이 다 달라졌죠. 그러니까 이런 현상을 겪는데 테슬라를 보면 예전에 지금 저는 일단 제 경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셀트리온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뭐냐면 실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보통은 그렇게 해서 공매도의 공격을 받아서 깔아앉아야 됩니다. 지금 테슬라의 공매도에 22조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셀트리온이 어떻게 됐습니까? 램시마라는 제품이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실매출이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하나도 없을 거라고 했는데 실매출이 나오면서 이제 그때는 정말 공매도가 돼버린 거예요. 마찬가지로 테슬라가 뭡니까? 그런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왜냐하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테슬라가 4분기 연속 흑자 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죠. 이렇게 될 거라고. 왜냐하면 그게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판매 대수가 노출이 됐습니다. 판매 대수가 자동차 회사가 판매 대수가 노출되면 실적 산정이 되잖아요. 근데 왜 이게 계속 실적 안 좋을 거라는 얘기를 나오냐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4분기 연속 흑자 달성했기 때문에 S&P 500은 넘어가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어떤 제한 사항이 없어요. 4분기 연속 흑자 됐기 때문에 아마 거의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9월 첫째 주에 넘어가게 되고 셋째 주에 이전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랑 제가 다르다 그랬죠. 우리나라 코스닥에서 코스피 넘어가는 정도는 굉장히 약한데 여기는 들어오는 금액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유입되는 ETF 물량의 금액의 단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회사에 유입되는 자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미국은 나스닥에 있다가 S&P로 넘어가게 되면 정말 안 좋은 종목이 아니면 다 폭등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폭등합니다. 실적이 완전히 마이너스인 상태 종목도 넘어갈 때까지는 폭등합니다.
그러면 테슬라 같이 흑자가 유지되는 종목이 넘어가면 페이스북 보세요. 굉장히 큰 흐름이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실적 발표 이후에 가격 조정과 단기 조정 받는 이 부분이 뭡니까? 굉장히 좋은 추가 매수 자리죠. 근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내용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오는 내용은. 그러니까 우리가 테슬라가 지금 S&P 500 이전을 앞두고 어떤 흐름이 나올 건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기 차익 매물 조정 나오는 거는 크게 우리가 겁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간 투자 전략인데 제가 이제 사실 시간이 원래는 작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말하기 때문에 헷갈리시는 분들은 꼭 리뷰를 다시 한번 재방송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투자 전략은 똑같습니다. 뭐냐면 외국인이 매집하는 주도 섹터, IT 섹터 내 그리고 바이오 섹터 일부에 그쪽으로 무조건 동참해야 됩니다. 죽어도 거기서 죽어야지 테마주에서 죽으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순환매가 되는 부분을 이해를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었고 개인 신용융자가 몰려있는 바이오 테마나 언택트 쪽은 지금 추격할 때가 아닙니다. 여기서 죽으면 정말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이건 시장이 굉장히 급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꼭 주도 섹터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좀 물려있다 하더라도 과감하게 청산하고 지금 저쪽으로 넘어와야지만 12월, 내년 1월, 2월 갔을 때 웃을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냉철하게 보시고 주도 섹터 쪽으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위원님과 함께 알찬 강의까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 이야기도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위원님,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흘러가서 저는 살짝 놀랐거든요. 확실히 제약 바이오주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시세 분출을 끝내고 시장이 조금씩 변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 그럼 이렇게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같이 따라가 봐야 할 종목들이 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의 업종과 종목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거기 변화에 맞춰서 오늘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위원님? 네, 좀 전에 이제 대부분 답을 드렸고요. 사실 이제 오늘 말씀드릴 업종도 IT 업종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워낙 IT 업종을 많이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다른 이제 중간중간 시행할 때 다른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IT 업종을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실 제가 원래 에너지 때 올해 때 8년 동안 했던 부분은 제약하고 오히려 화학 쪽을 8년 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이 전공인데 지금은 이제 작년부터 시장이 IT 중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드릴 섹터가 바로 이제 IT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IT 섹터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사실 이제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G나 2차 전지, 뭐 반도체 마찬가지인데 시장이 조정받을 때 느닷없이 급등을 했다가 이제 상승하는가 싶어서 따라가면 며칠 동안 눌러지면서 조정을 받고 또 느닷없이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받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너무 큰 폭으로 상승해서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2차 전지가 제일 초창기에 이미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래서 못 따라가신 분들이 많았고 두 번째 이제 5G가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쪽에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도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이 IT sektor는 삼성전자와 좀 맥을 좀 같이 하는데요.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 나왔다가 조정받았다가 실적 발표될 때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갈 거라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또 꺾이면서 굉장히 실망감이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네. 기간 조정. 이제 이런 정도 과정을 거치면 거의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섹터에 접근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오히려 IT 섹터 좀 더 자세히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잠깐 이제 IT 섹터 차트를 잠깐 좀 보면 네. 지금 딱 보시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바로 그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냐면 실제로 반등을 줬는데
이후에 급락을 줬고 다시 기간 조정 이후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졌는데 바로 눌렀거든요. 그러면서 기간 조정을 거쳤고 지금 오히려 이제 미국의 나스닥 조정받고 IT 섹터 어렵다 할 때 지금 보시면 이제 고개를 다시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급등과 조정을 거치면서 시장과는 엇박자를 만들게 되고 그러면서 실망감과 공포성을 보이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접근을 못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은 보신 것처럼 왜 외국인들은 그렇다면 이 어려운 구간에서 계속해서 IT 섹터를 사고 있는가라는 부분에서 보신다면 특히 이 조정을 받는 이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의 섹터들이 코로나19 급락 때 고점인 이 구간에 대부분 다 달라 있는데 지금 보시면 IT 섹터는 아직 그 구간에 한참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실적은 가장 좋을 걸로 3, 4분기 기대가 되는데 아직 여기 못 갔다라는 것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분명히 이걸 인지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노리고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도 이 섹터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럼 왜 이제 이 섹터에 접근하기 어렵냐라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이 IT 섹터 내에서 순환매를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한 섹터가 집중적으로 올라간다기보다는 골고루 이제 돌아가면서 올라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2차 전지가 가장 먼저 올랐다면 그 다음 5G가 올랐고 MLCC가 올랐고 그 다음 다시 반도체 쪽이 올랐고 이런 식으로 순환매가 돌아가는데 시장과 엇박자가 나다 보니까 뭐냐면 그 순환매에 거의 다 정점에서 들어가 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점에서 들어가서 다음 순환매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환매 개념을 좀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분할로 접근하면 이 부분 바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사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 분할로 계속해서 접근한다면 예를 들어서 비메모리 반도체가 지금 5월 달에 한번 급등을 했다가 6월달에 다시 급락을 했다가 지금 다시 급등을 하는데 만약에 분할로 접근하지 않으면 이 급등과 급락을 견디기가 힘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신다면 지금 현재 IT 섹터 차트들은 너무나 가격적으로 사보기 좋은 상황에 있고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좋은 구간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IT 업종이라고 말은 하시지만 그 안에서 공략하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순환매를 잘 이해하고 그 흐름을 타야만 또 분할로 매수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만 이 종목들에 집중하기가 좀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럼 오늘의 업종을 IT로 꼽아주셨으면 그 안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위원님. 위원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목들 제가 몇 개 알고 있긴 한데 오늘의 업종에서 꼽아주신 종목은 뭘까요? 네,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세가 굉장히 좋은 종목보다는 이 업종에서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될 종목은 사실 지금 만약에 다른 부분에서 따라가기가 좀 늦으셨다면 2차 전지 쪽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쪽은 시세가 제일 먼저 급등한 이후에 지금 한 2달 정도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2달 정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정도 안정이 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보시면은 테슬라가 S&P 이전 과 실적 발표 때문에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2차 전지도 같이 또 조정권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신다면 어떻게 보면 이 2달 정도 조정이 지난 5G가 한 석 달 정도 조정받았던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러다가 이제 느닷없이 치고 나올 건데 그 전에 지금 현재 2차 전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매집을 하셨거나 그런 관점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2차 전지에서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쪽에서는 삼성 SDI를 하반기에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부품이나 소재 쪽에서는 제가 이제 항상 좋아하는 종목이지만 첨보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역시 지난번에 한번 추천드렸던 첨보인데 네. 사실 추천드렸던 종목에서 자리에서 한번 급등을 했다가 지금 다시 박스권 상단 찍고 내려와서 추천 가격 근처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는데요. 기대치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조정 이후에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뭐냐면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차트를 보시면 1차 상승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왔거든요. 나오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거의 2달 가까이 조정에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 횡보하고 있는 거죠, 네. 위원님? 요 구간 안에서 이제 등락이 고점과 저점이 좀 제한적으로 나오는데 사실 제가 첨부로 좀 강조드렸던 이유는 1차 상승도 강했지만 1차 상승보다는 아마 2차 전지 2차 상승 구간에 들어갔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첨보가 좀 빛을 발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1차 상승 때는 거의 다 비슷한 폭에 오르고
기대 심리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2차 상승 때는 대부분의 5G에서도 우리가 봤지만 5G에서 서진 시스템이 갑자기 급등을 해버렸던 거는 그 안에서 이제 2차 상승에서 옥석 가리기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좋은 종목과 어느 정도 그냥 섹터의 힘으로 올라가는 종목이 이제 나뉘기 시작하는데 첨보 같은 경우는 제가 항상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1차 상승보다는 2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크다라는 부분인데 그 내용을 잠깐만 좀 보시면은 이런 부분이죠. 보시면은 첨보는 여기 나와 있지만 아미노 테트라졸이라는 시가 첨가액인데 이게 2차 이제 수명을 늘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뭐냐면 이 아미노 테트라노졸이 보시면은 국내 점유율 1위, 세계 점유율 1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에서는 확실하게 첨보가 특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2차 전지들이 어느 정도 경쟁을 하면서 2차 상승 구간에 들어갈 때는 뭔가 퀄리티의 차이를 지금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 퀄리티를 차이를 보이려고 할 때 이 첨보는 오히려 힘을 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차 상승도 굉장히 강하게 나왔지만 오히려 1차 상승보다 2차 상승이 좀 더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 상승이 기대되는 첨보 가격 전략이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 목표가랑 손절가 어떻게 잡고 대응할까요? 네, 이 종목은 아래쪽에 지지선이 차트적으로 보시면 한 83,000원 정도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3,000원 정도 지지선을 좀 잡고 목표 가격은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너무 긴 호흡으로 가기가 힘드신 분들은 그냥 중기 가격으로 한 13만 원 정도 설정을 좀 하시면 됩니다. 13만 원 정도 설정을 하시면 되고 진입 가격은 지금 현재 이 구간 안에서 박스 안에서 등락을 보이기 때문에 91,000원 내외로 해서 아래 위로 좀 진입을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한 2달 정도 간의 기간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아마도 앞으로 기간 조정을 거치는 구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분할을 조금씩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이전에 5만 원, 6만 원대 진입을 하신 분들은 여기서 한번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2차 전지 조정이 지금 끝에 와 있는 시점이다. 우리가 지금쯤 접근을 해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업종과 종목 첨보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 13만 원, 손절가 83,000원 잡아드렸고 지금 91,000원은 부근에서 진입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모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위원님과 함께 베스트 공략주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의 업종과 종목에서도 IT와 첨보를 꼽아주셨는데 지난 베스트 공략주기도 했었죠, 위원님. 예. 그렇다면 오늘의 베스트 공략주도 좀 궁금해지는데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45% 지금 가족방에서 수익이 나고 있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럼 첨보와 같은 맥락에서 서진 시스템도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위원님? 네, 서진 시스템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그 5G와 관련된 종목에서 추천을 드릴 때 왜 이제 서진 시스템인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 5G는 전방 산업에 어떻게 공급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웨이, 에릭슨, 노키아, 삼성전자 이 4개 업체가 글로벌 시장을 4등분하고 있는데 특히 하웨이와 독보적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굉장히 제재를 받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현재 셰어가 갑자기 급격히 늘어나는 두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에릭슨과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릭슨과 삼성전자는 셰어가 작년 대비 올해 3%에서 5%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작년 대비 2배 이상 늘리려고 하는 게 목표인데 그렇게 보신다면 이 전방 산업 중에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에릭슨은 편차가 좀 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유럽발 효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좀 안정적인 부분을 보신다면 삼성전자에 많은 부분을 공급하고 있는 서시스템이 굉장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서시스템 자체 내의 분석도 펀더멘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5월 달에 집중적으로 2만 원대에 진입을 했고요. 이후에 지금 박스권 등락을 돌파하면서 41,900원까지 굉장히 큰 폭으로 지금 올랐는데 사실 절반 정도 차익 실현하신 분도 있고 네. 대부분 보유하고 계신 분도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계속해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우리가 5G 전략은 하반기까지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후에 지금 현재 서시스템이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접근을 못할 때 5G는 포기할 필요가 없죠.
다른 대체 종목을 또 추가로 매수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간 눌려질 때 우리는 KMW를 또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가신다면 5G는 어느 정도 급등한 종목과 안정적으로 올라간 종목이 같이 배려가 되면서 충분히 좋은 포지션을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과 함께하고 계신 분들 지금 서신 시스템 바닥에서부터 45% 수익 기록하고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듣고 너무 부러워서 한번 여쭤봤어요. 자, 그렇다면 베스트 공략주 오늘 만나볼 텐데요. 위원님, 그렇다면 오늘 베스트 공략주는 뭘까요? 네, 역시 지금은 IT주를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점이 올 하반기나 내년 초까지 가져갈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역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사실 오늘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 암시를 좀 드렸는데 왜 이렇게 지금 뛰었냐라는 부분은 삼성전자와 AMD 주가의 관계, 그러니까 설정의 관계, 특히 지금 현재 비메모리 분야에서 내년에 나올 5나노를 두고 굉장히 삼성전자에 공을 들이는 부분에서 그쪽으로 체질 전환을 하는 반도체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에 우리가 지금 주목을 해야 되는데 보통 이제 반도체 후공정 관련 종목, 전공정 관련 종목에서 비메모리 반도체로 넘어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제가 이 시간에 그런 종목 한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마이크론인데 지난번에 4,700원, 800원대 추천을 드렸고 지금 현재 수익이 꽤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 있는데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종목은 좀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지금 한 15%, 20% 가까이 수익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역시 이 자리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지금 6월달, 7월달 넘어오면서 한번 레벨업이 되는 게 지금 분명히 눈에 보입니다. 이게 보이는데 이 종목이 한 번 레벨업이 될 거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9월 이후에 실적에 삼성전자에 반영될 때 한 번 더 나오고요. 내년에 초에 삼성전자 평택 공장이 완공된 이후에 비메모리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5나노가 생산되면 또 레벨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은 앞으로 내년 한 상반기, 중반기까지 해서 적어도 3-4번 이상의 추세적인 상승 구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본다면 물론 지난번 추천드렸던 4,700원, 800원대 사신 분들은 지금 수익이 굉장히 좋겠지만 그런 단편적인 수익보다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좀 길게 끌고 가신다면은 얼마든지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좀 늦었다 싶을 때 늦은 게 아니다라는 부분 꼭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런 점에서 하나마이크론,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하나는 꼭 끌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하나마이크론 또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설명을 드리면서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 종가가 지금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 비슷하긴 한데 그러면 목표가랑 손절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위원님. 뭐 손절가 설정 안 해도 되나요? 손절은 해야죠. 손절은 해야죠. 네. 네, 너무 그렇게 막 할 수는 없고 네. 대신 이제 손절가를 조금 올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4,700원이 매수가였는데 지금은 4,700원, 600원 여기를 손절가로 4,700원 드리고요. 오늘 5,400원 정도 내외인데 이 근처에서 그냥 크게 부담 없이 분할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가셔도 될 것 같고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6,400원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은 좀 단기적인 모습을 좀 보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가격이고요. 실제 이제 기대하는 가격은 이거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장기 목표 가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높다. 대신에 이제 단기적인 가격은 6,400원 정도까지는 좀 빠르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여러분들 가격이 가장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일단 1차적으로 단기로 보시는 분들 목표가 6,400원, 손절가 4,700원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베스트 공략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마이크론이랑 아까 말씀해 주셨던 첨보도 지난 베스트 공략주긴 했는데요. 바로 지난주에 주셨던 종목이 바로 SFA입니다. 위원님, 이 종목도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이 종목은 매수한 가격 34,000원대, 지금 33,950원 대로 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IT 종목들이 좀 조정받을 때 시세가 조금 낮다가 밀렸는데 이 종목은 그때 말씀드린 손절가를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좀 보유를 강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IT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조정받은 이후에 지금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이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좋은 모습을 보일 때 크게 많이 안 올랐어 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IT 종목은 순환매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지금 이 텀에서 오르지 않는다라면 2차 전지가 올라갈 때 혹은 반도체가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간다라는 거죠.
대신에 SFA 같은 경우는 지금 조정을 받을 때 매집 물량이 상당히 좋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신다면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을 좀 견디시면 상승 구간에 진입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손절가를 지키면서 지금 매수가 근처에 있는데 그냥 잘 보유를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SFA 지금 차트를 보니까 이것도 조금 횡보를 하면서 매집을 해가고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언제 또 상승이 터질지 기대가 되는 종목이라고 하니까요. 손절가 32,000원만 좀 지켜주시면서 계속해서 보유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 위원님 이렇게까지 IT 관련주들까지 만나봤으면 그 지난주 공략주죠. 메디아나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은 리뷰 어떻게 받아볼까요? 이 종목은 제가 어제 사실 노란통에서 본절 청산 사인을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본절에 다 정리를 좀 했는데요. 저희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지난주에 방송할 때 말씀드렸죠. 코로나19와 관련된 치료제 그리고 백신 그리고 관련되는 소모 장비품들은 정리를 하자라는 관점에서 메디아나는 원래 펀더멘털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지만 최근에 좀 아이러니하게 마스크 관련된 부분에 부각이 좀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19와 연관된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리스크 선제 관리 차원에서 본절에서 다 청산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노란톡에 오시면 확인이 좀 가능하고요. 우리가 추천 종목도 나가고 관리 종목도 나가지만 예를 들어서 제가 추천했던 종목도 시장 상황이 바이오 테마주 쪽으로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가면 일단 정리를 우선적으로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는 선제적으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드렸던 코로나와 관련된 종목 치료제 백신 정리를 하는 게 좋다라는 관점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본절에서 다 청산을 했고요. 한 종목 더 리뷰했던 종목 중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은 종목이 있는데 서흥입니다. 네, 서흥도 있죠. 네, 서흥은 지금 추천드렸던 54,000원대에서 좀 소폭 상승이 있는데 사실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단순히 이제 물적 분할에 대한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이슈가요? 네, 개별 이슈인데 실제로 이제 물적 분할이지만 내용은 인적 분할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비상장 회사와 상장 회사로 나뉘고 왜냐하면 서흥은 지금 우리나라 캡슐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종목인데 건강식 분야에 지금 공을 들이면서 독자적으로 집중한 전략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하게 홀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더불어서 위원님께서 지난 공략주들 쭉 봐주셨습니다. 메디아나부터 서흥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그럼 내일장 어떻게 하면 좀 대응을 하면 좋을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삼성전자는 오르고 SK하이닉스는 떨어졌잖아요. 내일장은 좀 어떻게 볼까요, 위원님? 네, 그러니까 지금은 핵심주에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도 왜 삼성전자 올랐고 SK하이닉스가 못 올랐는지는 제가 주말 강의 때 충분히 말씀드렸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또다시 모방이 있는데 그때 무료 방송에 들어오시면 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핵심주에 접근을 하시고 테마주는 과감하게 좀 손해를 보셨더라도 청산을 하십시오. 그래야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테마주 그만하시고 주도주로 돌아오시라 말씀을 드렸으니까 모두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런 주옥 같은 말씀 함께 들어볼 수 있는 곳 노란톡입니다. 서울경제 이지환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시거나 현재 하단에 QR코드 카메라 어플로 갖다 대시면 오픈 채팅방 가능합니다. 400명이 넘는 분들 함께하고 계시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은 말씀들 모두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1시간 동안 꽉 차게 채워주신 저희 위원님 보내드리면서 인사 말씀 나눌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데요.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성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까지 전해드리면서 저희 월요일 배트맨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